미군 부대 식당 창문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박정숙 할머니는 아침 7시가 되기도 전에 부엌에 서 있었죠. 70이 넘은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손은 빠르고 능숙하게 야채를 썰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 미군 부대 식당에서 보낸 시간이 그녀의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정숙 이모님, 굿모닝. 젊은 미군 병사 크리스가 활기찬 목소리로 부엌을 들여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굿모닝. 크리스, 오늘도 일찍 왔네? 오늘 김치 있어요? 크리스는 수줍게 물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피식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냉장고로 걸어가 작은 밀폐 용기를 꺼냈어요. 너만 특별히 주는 거야. 이건 비밀. 그녀는 영어 단어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발음했습니다. 크리스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습니다. 식당은 점차 병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화요일. 부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리안 푸드데이였거든요. 이날만큼은 미군 병사들이 아침부터 일찍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냄새만으로도 입맛을 돋우는 불고기와 김치찌개의 향기가 식당 전체에 솔솔 퍼져나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20년 전 50대 중반의 나이로 이곳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두 자녀를 혼자 키우며 병원에서 간호사로 25년간 일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생계를 위해 새 일자리가 필요했고 병원에서 알게 된 미군의 소개로 운 좋게 미군 부대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이모님, 오늘도 불고기 진짜 최고예요. 또 다른 병사가 엄지를 촉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게 먹어.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박정숙 할머니가 특히 아꼈던 사람은 한국인 연락장교 이진우 중이었습니다. 진우 중이는 2년 전 이 부대에 파견된 후 매일같이 정숙 할머니에게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냄새가 끝내주네요. 정숙 할머니는 반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우 중이, 어서 와. 오늘은 특별히 청양고추를 좀 더 팍팍 넣었어. 매운 거 괜찮지? 당연하죠. 할머니 김치찌개가 얼마나 그리웠다고요. 미군들도 이렇게 잘 먹는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처음엔 다들 맵다고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이젠 더 매운 걸 찾는다니까, 호호. 정숙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 중이는 할머니와 대화할 때면 고향에 계신 할머니가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주 정숙 할머니를 찾았고 종종 그녀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시간은 참 소중했습니다. 부대 내 군인들에게 그녀는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숙 이모였고 그 호칭에는 애정과 존경이 듬뿍 담겨 있었죠. 영어가 서툴러도 그녀는 나름의 방식으로 소통했습니다. 손짓, 발짓,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미소로 말입니다. 때로는 말이 아닌 것이 더 강력한 소통 방법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스미스 대위가 부임한 그날부터였습니다. 화창한 월요일 아침, 식당 직원들은 갑작스럽게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자리에 앉아 낯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스미스 대위, 새로운 식당 관리자였습니다. 그는 34세로 미국 명문대 출신이라는 소문이 이미 부대 내에 파다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군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단추 하나까지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그는 프로젝터를 켜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부대 식당은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의 빠른 영어를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그녀 옆에 앉은 한국인 동료가 슬며시 통역해 주었죠. 앞으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첫째, 메뉴 최적화. 둘째, 인력 구조 재편성. 셋째, 작업 프로세스 현대화. 식당 직원들 사이에서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인력 구조 재편성이라는 단어에 많은 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곳은 미군 부대이지 한국 식당이 아닙니다. 현재 주 2회 진행되는 코리안 푸드데이는 주 1회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스미스 대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정숙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스미스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말을 꺼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경멸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매일 아침 식당을 순찰하며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는 작은 실수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고, 특히 한국인 직원들에게 더 엄격하게 굴었습니다. 스미스 대위의 개혁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정겨운 한국 풍경 사진들은 딱딱한 미군 관련 사진으로 교체되었고, 메뉴판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식 메뉴는 맨 끝자락에 작게 적혀 있었고, 그마저도 불고기, 소고기 요리와 같은 단순한 설명만 붙어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가 부임한 첫 주가 지났을 무렵 병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안 푸드데이가 주 1회로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죠. 병사들의 불만은 곧 스미스 대위의 귀에도 들어갔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둘째 주에 접어들면서 스미스 대위의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특히 정숙 할머니를 향한 그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무례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 할머니는 다음 주 코리안 푸드데이를 위해 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비록 메뉴는 축소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죠. 스미스 대위가 주방을 순찰하다 김치 냄새를 맡고 인상을 팍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슨 역한 냄새죠? 그는 코를 막으며 물었습니다. 김치입니다. 발효된 배추. 정숙 할머니가 설명하려 했지만 스미스 대위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 냄새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는 주변의 다른 직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얼굴이 확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작업을 계속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또 하루는 정숙 할머니가 점심 준비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물기가 있어 약간 미끄러웠고 그녀는 무거운 냄비를 나르다가 그만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손에 들고 있던 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하고 깨졌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그 소리를 듣고 재빨리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이게 다 뭡니까? 그는 깨진 그릇 조각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실수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제가 바로 치우겠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그녀의 사과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노인을 고용하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느리고 실수가 잦고 인력 개편 시 이 문제를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깨진 그릇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몇몇 미군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감히 스미스 대위에게 맞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우 중이었습니다. 진우 중이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정숙 할머니가 깨진 그릇을 모두 치우고 일을 계속하자 스미스 대위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시겠어요? 스미스 대위가 주방을 나가자마자 진우 중이는 정숙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숙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다 괜찮아. 하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진우 중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진우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정말로. 하지만 진우 중이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식당을 나와 곧장 스미스 대위를 찾아갔습니다. 진우 중이는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 중이는 가능한 한 공손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위님, 박정숙 여사님에 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요? 김순옥 여사님 말입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아주머니요. 스미스 대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이군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진우 중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성실히 일해오신 분입니다. 부대 장병들 모두가 그분을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방금 주방에서 스미스 대위는 손을 들어 진우의 말을 막았습니다. 중이,
당신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그건 내 관할이고 내 방식대로 운영할 거요. 진우 중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대위님, 기본적인 존중은 스미스 대위는 날카롭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이건 명령이오. 더 이상 말하면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보고하겠소. 이해했습니까? 진우 중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고 명령 체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미스 대위는 진우 중위를 무시하고 다시 서류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진우 중위는 억울함을 삼키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정숙 할머니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진우 중위는 정숙 할머니가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지만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우 중위는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숙 할머니가 먼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다니까. 진우 중위는 할머니의 강인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날은 예비역 사성장군인 존 해리슨 장군이 부대를 방문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한미동맹 5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특별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하는 것이었죠. 예비역 사성장군이자 국방부 고위자문위원으로서 그의 방문은 부대의 큰 영광이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아침 일찍부터 모든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한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장군님과 수행원들은 우리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스미스 대위의 눈에는 그것이 전혀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전체 식당을 새로 정리해야 합니다. 테이블 배치를 바꾸고 새 식기로 모두 교체하고 장식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꿀 겁니다. 정숙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작업량이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종이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각자의 업무가 배정되었죠. 마지막으로 정숙 할머니에게 종이를 건네면서 스미스 대위는 유난히 무거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식자재 창고 전체 정리와 주방 대청소를 맡도록. 정숙 할머니는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식자재 창고는 부대에서 가장 큰 창고 중 하나였고 무거운 식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곳을 모두 정리하는 것은 젊은 사람에게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걸 저 혼자 다 해야 하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자기 구역이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정숙 할머니의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스미스 대위는 정숙 할머니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이 코리안 푸드 데이지만 내일은 한국 음식 만들지 마세요. 정숙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메뉴는 서양식으로 준비할 겁니다. 정숙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스미스 대위가 정숙 할머니에게 이렇게까지 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숙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고 어떻게든 그녀를 해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녀를 무시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었죠. 그날 저녁 정숙 할머니는 무거운 마음으로 창고를 향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거대한 선반들이 벽을 따라 끝없이 늘어서 있었고 각종 식자재와 도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정숙 할머니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평생 힘든 일만 해왔잖아.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체계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지만 작업량은 해도 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움직임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그런 고된 육체 노동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진우 중이가 창고문에 서 있었습니다. 진우 중이는 창고 안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충격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걸 다 할머니 혼자 하시라고요? 정숙 할머니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됐네. 진우 중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괜찮아, 진우야. 진우 중이는 말없이 재킷을 벗어걸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걱정 마세요. 저 체력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진우 중이는 이미 무거운 상자를 번쩍 들어 옮기고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사실 진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두 사람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진우 중이는 무거운 물건들을 척척 옮기고 정숙 할머니는 선반을 정리하고 물건들을 분류했습니다. 함께 일하니 작업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창고는 많이 정리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은 산더미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얼굴은 피로로 창백해졌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중이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고 쉬세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미스 대위가 내일 아침까지 다 하라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 이건 어차피 오늘 안에 다 못해요. 진우 중이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천근만근이었고 허리 통증은 참기 힘들 정도였죠. 제가 조금 더 하다가 내일 아침 일찍 와서 마무리할게요. 정숙 할머니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미안해, 진우야. 나도 이제 힘이 붙이는구나. 진우 중이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내일 중요한 날이잖아요. 정숙 할머니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자신의 가방을 챙겼습니다. 너도 너무 늦게까지 있지 말고 어서 들어가. 진우 중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조금만 더 하다가 갈게요. 정숙 할머니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진우야.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창고를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내일 스미스 대위가 완성되지 않은 창고를 보면 또 어떤 트집을 잡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진우 중이는 약속대로 조금 더 창고를 정리한 후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위해 최대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와서 할머니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장군 방문 당일 새벽 5시, 정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창고 정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진우가 많이 도와줬네. 그녀는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생각했습니다. 진우 중이가 어젯밤 혼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놓았지만 아직도 정리해야 할 것들이 곳곳에 남아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서둘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쉴 새 없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캔을 분류하고 상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땀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창고는 너무나 컸고 물건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그녀는 자신이 제 시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문이 벌컥하고 열렸습니다. 스미스 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압니까?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허리를 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위님, 일찍 와서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주변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창고는 많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몇몇 구역은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특히 높은 선반 위의 물건들은 거의 정리되지 않았죠.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오늘 아침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겠군요. 지시한 일을 이렇게 계속 못하면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세요. 해고입니다. 정숙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간 필름처럼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사들과 나눴던 웃음, 함께 즐겼던 식사, 코리안 푸드데이의 그 특별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주방으로 가서 오늘 행사 준비나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는 주방 뒤쪽에만 있도록 손님들 눈에 띄지 않게. 그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창고를 휙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 할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픽 맺혔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매일 걸었던 이 길을 내일부터는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주방에 도착한 정숙 할머니는 묵묵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인 만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침 8시가 되었을 때 진우 중이가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곧바로 정숙 할머니를 찾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고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정숙 할머니의 표정을 보는 순간 진우 중이는 좋지 않은 예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진우 중이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식당 뒤편의 조용한 곳에서 그녀는 진우 중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미스 대위가 창고 상태를 보고 화를 냈고 결국 그녀를 해고했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진우 중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런 진우가 오히려 걱정되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이미 오래 일했잖아. 나이도 많고 사실 여기서 계속 일하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지. 이미 정년이 한참 지난 나이인데 진우 중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스미스 대위에게 가서 항의하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정숙 할머니는 서둘러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진우 중이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진우 중이는 곧장 스미스 대위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을 세게 쾅쾅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스미스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우 중이는 힘차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진우 중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대위님, 박정숙 여사님의 해고에 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진우 중이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대위님, 이건 불공정합니다. 진우 중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그 많은 일을 못했다고 해고라니요. 그건 젊은 사람도 하루 만에 정리하기 힘든 양입니다. 스미스 대위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부대 내 인사 문제는 전적으로 내 책임입니다. 하지만 대위님, 진우 중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정숙 여사님은 이 부대에서 20년간 성실히 일하셨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을 해고하는 건 스미스 대위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중이, 당신의 계급이 뭔지 잊으신 모양이군요. 아니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위님. 진우 중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불공정한 일에 침묵하는 건 진정한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대위는 진우 중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 그럼 당신도 다른 곳으로 전출이라도 보내드릴까요? 명심하세요. 여기서는 내가 결정합니다. 진우 중이는 그 위협에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알아들었으면 이제 가서 오늘 행사 준비나 마무리하세요, 중이. 스미스 대위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쏘아붙였습니다. 진우 중이는 분노와 무력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진우 중이는 정숙 할머니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죠. 진우 중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정숙 할머니는 진우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진짜였고 그녀의 눈까지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지난 20년 동안 난 충분히 행복했어. 진우중이는 그 말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인생에는 다 끝이 있는 법이야. 중요한 건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지. 나는 내일에 항상 자부심을 느꼈어. 그걸로 충분해. 진우중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니까 더 최선을 다해야지. 정숙 할머니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방문하셨을 때 멋진 식당의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진우중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행사 시간이 다가오자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였죠. 스미스 대위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주방 구석에 서서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환영 인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리슨 장군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에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비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붙이는 가운데 해리슨 장군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여전히 위엄있고 당당했습니다. 해리슨 장군 뒤로는 앤더슨, 준장과 여러 고위 장교들로 구성된 공식 방문단이 따랐습니다. 모두가 각자 핀 군복을 입고 있었고 다양한 훈장들이 그들의 가슴에서 반짝였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재빨리 해리슨 장군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장군의 곁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부대 시설을 둘러보는 내내 스미스 대위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듯 쉴 새 없이 설명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무덤덤하게 고개만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앤더슨, 준장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의견을 나누었지만 그 내용은 스미스 대위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대 투어가 끝나고 스미스 대위는 장군과 수행원들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깔끔하게 정돈된 테이블과 화려한 장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양한 서양식 요리들이 먹음직스럽게 놓여 있었죠. 스테이크, 구운 감자, 신선한 샐러드, 다양한 종류의 빵, 모두 고급스럽게 차려져 있었지만 한식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식탁 위의 음식들을 쓱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오늘은 한식 먹는 날이 아니었나? 스미스 대위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방문을 위해 특별히 서양식으로만 준비했습니다. 해리슨, 장군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나는 오히려 한국 음식을 기대했네만. 스미스 대위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 한식은 냄새도 강하고 혹시 드시기에 불편하실 것 같아서. 해리슨 장군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스미스 대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 그런 편협한 생각을 하나? 한국 음식은 아주 훌륭한 음식일세. 스미스 대위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원래대로 한식을 준비해주게. 스미스 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방문을 밀고 들어가자 그는 구석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정숙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빠른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뒤섞여 있었죠. 설거지 그만하고 빨리 한식 만들어요. 정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스미스 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신경질적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빨리 뭐라도 만들어요. 정숙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그녀는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앞치마를 바로잡고 주방 중앙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우중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순식간에 필요한 재료들을 찾아냈습니다. 30분만 주세요. 스미스 대위는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없이 주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방 전체에 팽팽했던 긴장이 풀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곧바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신선한 쇠고기를 꺼내고 양념장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대파, 마늘을 능숙하게 썰면서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집중력이 깃들었습니다. 고기는 제가 재울게요. 다른 한국인 주방 보조가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곧이어 여러 명의 한국인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다시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불고기 양념이 쇠고기에 골고루 배고 김치찌개의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파전을 위한 반죽도 순식간에 준비되었고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반찬들도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30분이 지나고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하고 먹음직스러운 한식 상차림이 준비되었죠. 자, 이제 음식을 나르자. 정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음식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직접 주방문을 열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소매가 걷어 올려져 있었고 손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인 희미한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식당에서는 해리슨 장군과 방문단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그들 옆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정숙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해리슨 장군의 시선이 문득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이 할머니의 손에 잠시 머물렀고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얼굴로 올라갔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느라 장군의 시선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곧이어 뒤따라오는 다른 직원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천천히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정숙 할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장군은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할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장군이 영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장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장군은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혹시 베트남 퀴논 야전병원에서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정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장군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71년 그 폭격 기억나십니까? 정숙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장군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의 윤곽은 여전히 그녀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식당 안이 갑자기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진우 중이와 다른 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술도 작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도가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를 덮치는 듯 했습니다. 장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그 순간 해리슨 장군은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정숙 할머니를 향해 깊게 허리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그것은 군인이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담은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자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고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부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스미스 대위의 입이 떡 벌어졌고 그는 도무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중위와 다른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예비역 사성 장군이 평범한 식당 아주머니에게 경례를 하는 광경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숙 할머니의 눈에서 마침내 한 방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5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 아픔,
그리고 희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때는 1971년, 베트남 퀴논. 베트남의 무더운 공기는 땀과 피, 그리고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퀴논 야전병원은 울창한 정글 속에 자리한 임시 천막병원이었습니다. 거친 나무 기둥들이 위태롭게 천막을 지탱하고 있었고, 바닥은 진흙이 굳어 울퉁불퉁했습니다. 낡은 발전기가 내뿜는 웅웅거리는 소음이 끊임없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그 속에서 21살의 김순옥 간호장교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간호복은 이미 땀과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도착한 부상병의 상처를 재빨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였습니다. 그의 다리에는 깊은 관통상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가며 한국군 의무병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지혈대를 묶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죠. 그녀는 병사의 손을 꼭 잡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전병원은 언제나 그렇게 분주했습니다. 끊임없이 실려 들어오는 부상자들, 쉴 새 없이 울리는 헬리콥터 소리, 의사들의 긴박한 외침. 하지만 순옥은 그 혼란 속에서도 항상 놀라울 정도의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야전병원에는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있었지만 순옥에게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순옥은 여전히 병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48시간 연속 근무 중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죠. 바로 그때 급박한 소리와 함께 지프차 한 대가 병원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는 여러 명의 부상병과 함께 한 명의 미군 장교가 내렸습니다. 장교는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옥은 즉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장교는 잠시 망설였지만 순옥의 단호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병사들을 살폈습니다. 3명 모두 총상을 입었고 그중 1명은 상태가 특히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상태가 위중한 병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재빨리 맥박을 확인하고 상처를 살펴보았죠. 어깨에 총상을 입었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압박대주세요. 그녀는 옆에 있는 의무병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링거, 항생제도 빨리 준비해주세요. 그녀는 재빨리 총알이 지나간 자리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가냘프고 섬세해 보이는 그 손에 놀라운 힘과 기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군 장교는 한 걸음 뒤에서 그녀의 모습을 넋을 잃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점점 놀라움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어린 한국인 간호장교가 이토록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뭔가? 그녀는 응급처치를 계속하면서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김순옥입니다. 나는 마이클 해리슨 중이요. 고맙소. 당신 이름을 꼭 기억하겠어. 그녀는 응급처치를 마치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도착했을 때 병사의 상태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순옥아.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병사 목숨을 잃었을 거야. 순옥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의사는 병사를 수술실로 데려갔고 순옥은 다른 2병사의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 그녀는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마이클 중위는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전쟁터에서 이토록 침착하고 전문적인 의료진을 만난 것은 그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다음 날, 마이클 중위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사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동시에 그 용감한 한국인 간호장교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중위님, 순옥이 그를 발견하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병사들을 보러 오셨군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잭슨 병장은 이미 의식을 되찾았고 다른 2명도 안정적입니다. 마이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정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 병사들이 살아났소. 순옥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제 일을 하는 것뿐인걸요. 그는 주머니에서 초콜릿 몇 개를 꺼냈습니다. 이거 작은 감사의 표시요. 순옥은 잠시 망설였지만 마이클의 진심 어린 표정에 결국 초콜릿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교류였습니다.
그 후로 마이클 중위는 자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점차 그는 순옥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에게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종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때로는 초콜릿, 때로는 통조림, 때로는 귀한 커피. 그것은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였지만 전쟁터의 척박한 현실 속에서 순옥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국경을 넘은 특별한 신뢰와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종종 다른 미군 장교들에게 순옥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국인 간호장교는 마치 천사 같아.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본 가장 용감하고 헌신적인 여성이야. 다른 장교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점차 병원의 한국인 간호천사에 대한 소문이 부대 내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일에만, 눈앞의 환자들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때는 1971년 5월 12일, 베트남 퀴논.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베트남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고 간간히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폭발음만이 이곳이 전쟁터임을 일깨워줄 뿐이었습니다. 퀴논 야전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지친 몸을 누이고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당직 간호장교들과 의사만이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순옥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막 수혈을 마친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이 밤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가까웠고 너무나 컸습니다. 야전병원 전체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비상전등이 위태롭게 깜빡였습니다. 적의 공격이다. 누군가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병원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장교들은 벌떡 일어나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밖에서는 타타타탕 하는 총성이 울려 퍼지고 때때로 쾅 하는 폭발음이 고막을 찢을듯이 들려왔습니다. 군의관 김소령이 외쳤습니다. 환자들을 중앙천막으로 옮겨. 빨리. 순옥은 재빨리 환자의 링거를 점검하고 침대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간호장교들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환자들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애썼습니다. 또 다른 폭발음이 들리더니 병원 천막 한쪽에 시뻘건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천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이야.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료진들은 서둘러 환자들을 밖으로 대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2명의 부상병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망설임 없이 다시 불타는 천막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해 채 앞도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에 누가 있습니까? 대답해봐요. 그녀는 자욱한 연기 속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때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고 순옥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곳에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한국군 병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력으로 움직이기 힘들어 보였죠. 그녀는 병사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체중은 무거웠지만 순옥은 이를 악물고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출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고 천막의 천장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들이 간신히 천막을 빠져나오자마자 순옥은 다른 의료진에게 병사를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바깥에서 격렬한 총성이 들려왔고 병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이클 중위 부대가 전투 중이다. 중위님은 실종됐다. 순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상급 의료장교의 날카로운 명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인원, 즉시 철수. 헬기가 대기 중이다. 서둘러. 의료진들이 급히 장비와 의약품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도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이 선물했던 작은 초콜릿 상자도 소중히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이클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른 간호장교가 순옥의 팔을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순옥아, 어서 가야 해. 시간이 없어. 순옥은 망설였습니다. 마이클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먼저 가요? 다른 간호장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곧 따라갈게요. 그녀는 재빨리 베트콩의 공격을 받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밤하늘은 이제 시커먼 연기와 시뻘건 불길로 뒤덮여 있었고 총성과 폭발음이 끊임없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순옥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마이클의 부대가 있었던 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처참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천막들은 모두 불타고 있었고 바닥에는 총알 자국과 폭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부상자들은 이미 대부분 대피한 상태였죠. 마이클 중위님! 순옥은 불타는 천막 사이를 헤매며 애타게 외쳤습니다.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불길과 연기 그리고 계속되는 총성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희미했습니다. 순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반쯤 무너진 천막 아래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무너진 기둥과 천막 잔해 아래 마이클 중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와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이클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있었지만 매우 약했고 호흡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큰 파편상이 있었고 다리는 무너진 기둥에 깔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무너진 기둥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순옥의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기둥이 조금씩 움직였고 마침내 마이클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마이클의 호흡이 멈추었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면서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계속되는 심폐소생술. 주변에서는 여전히 폭발음과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순옥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온 정신은 오직 마이클을 살리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의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깜빡이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순옥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이클은 희미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흐릿했지만 그는 순옥을 알아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옥은 마이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요? 함께 나갈 수 있어요. 그녀는 마이클의 상처를 최대한 응급처치하고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보다 훨씬 컸고 무거웠지만 순옥은 꿋꿋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불타는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폭발음과 총성이 들렸고 때때로 총알이 씩씩 소리를 내며 그들 가까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등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의지가 그녀에게 믿을 수 없는 힘을 주었습니다. 불타는 건물들 사이를 지나 그들은 마침내 대피 지점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고 환자들과 의료진을 태운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순옥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그때 몇몇 미군 병사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마이클을 순옥의 등에서 내려들 것에 눕혔습니다. 마지막 헬기가 1분 후에 이륙합니다. 다른 병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순옥은 지친 표정으로 마이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제 파편에 다쳤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마도 마이클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쳤을 것입니다. 마이클은 그때 의식을 완전히 차렸습니다. 그는 순옥의 부상을 발견하고 즉시 소리쳤습니다. 이 간호장교도 데려가야 해.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휘병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중위님이 먼저입니다. 지금 헬기는 이미 만원입니다. 다른 헬기는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마이클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순옥은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너무 쇠약해져 다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강제로 들것에 눕혔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을 실은 들것을 헬기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시켰습니다.
마이클은 몸부림치며 저항했지만 그의 몸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는 순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절규했습니다. 그녀도 데려가야 한단 말이다. 순옥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힘없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이클은 절망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박격포가 발사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귀청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은 마이클을 헬기에 급하게 태웠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를 꽉 붙잡고 헬기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헬기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마이클은 작은 창문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은 멀어지는 헬기를 향해 여전히 손을 흔들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순옥의 등 뒤편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강렬한 섬광이 어둠을 갈랐고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시뻘건 화염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중 일부가 순옥을 향해 무섭게 날아갔습니다. 마이클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창문에 달라붙어 목이 터져라 절규했습니다. 마이클은 창문 너머로 시커먼 연기와 이글거리는 불길만 가득한 현장을 망연자실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헬기는 불타는 퀴논 야전병원을 뒤로하고 어두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아래에는 불과 연기, 그리고 잿더미가 된 잔해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용감한 한국인 간호장교의 숭고한 희생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절대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사람이 50년이라는 세월을 넘어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죠. 해리슨 장군은 깊은 경례를 마치고 천천히 자세를 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해리슨 장군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스미스 대위와 진우 중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인 재회의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이 경이로운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두 사람의 깊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정말 살아계셨군요. 해리슨 장군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50년간 저는 당신이 그 폭발 속에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북받쳐 중간중간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장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얼굴을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한국 의료진이 저를 발견했어요. 화상은 심했지만 다행히 살아남았죠. 그녀의 말에 장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 인생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군은 할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식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목을 가다듬고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잊혀진 영웅을 만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계속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이분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간호장교로 복무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백 명의 미군과 한국군 부상병들의 목숨을 구하신 분입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중에는 바로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이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50년간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상을 묵묵히 살아왔을 뿐 누군가의 영웅이 되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장군은 앤더슨 준장과 눈을 마주치며 의미 있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앤더슨 준장은 즉시 그 뜻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미군 장병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앤더슨 준장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식당에 있던 모든 미군 장병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사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분은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닙니다. 준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분은 베트남전에서 우리 미군을 위해 헌신하신 진정한 영웅입니다. 준장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분과 같은 한국 의료진들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기에 수많은 미군들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분과 같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한미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준장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모두 경례로서 최고의 감사와 존경을 표하십시오. 해리슨 장군이 먼저 깊이 경례했고 이어서 앤더슨 준장과 식당 안의 모든 미군 장병들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70대 노인에게 보내는 군인들의 가장 장엄하고 진심 어린 예우였습니다. 식당 전체가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며 터져나오는 감정을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 중이도 깊은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함께 경례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한국인 직원들이 문 밖으로 나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정숙 할머니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챙겨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이 순간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세상에 잊혀졌던 한 영웅이 마침내 그 위대한 희생을 인정받는 눈부신 순간을 말입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지나가고 식당에는 아직도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와 장군의 기적 같은 재회에 깊은 감동을 받은 상태였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 진우 중이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 중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정숙 할머니에게서 시선을 돌려 진우 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 중이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는 이 행복하고 경이로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박정숙 할머니의 마지막 근무일입니다. 장군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근무라니?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가?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앞치마 자락을 꼭 쥐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장군 앞에서 스미스 대위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 중이는 할머니의 침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스미스 대위가 할머니를 해고했습니다. 장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은 진우 중이에게서 스미스 대위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진우 중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오늘부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주변 미군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미스 대위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대위, 이게 사실인가? 스미스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장군님. 제가 할머니의 과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장군은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 미군은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않네. 그것이 미군의 역할이자 명예일세.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나? 스미스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해리슨 장군은 앤더슨 준장과 짧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대화가 오갔고 앤더슨 준장은 즉시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더슨 준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미스 대위, 박정숙 여사님에 대한 해고 결정은 지금 즉시 철회하도록.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반박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준장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누그러지자 해리슨 장군은 다시 따뜻한 얼굴로 정숙 할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부디 계속 이 부대에서 저희와 함께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감동에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군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사님. 영광은 오히려 우리 쪽입니다. 할머니와 장군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50년이라는 긴 세월과 수많은 경험, 그리고 함께 공유한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한 병사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이내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식당 전체가 열렬하고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잊혀졌던 한 영웅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녀의 숭고한 희생과 용기는 잊혀졌지만 오늘 그녀는 마침내 그 위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한쪽에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도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존경의 빛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장군의 방문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식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이제 단순한 주방 직원이 아닌 부대 전체의 존경을 받는 영웅으로 대우받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장군과의 대화 이후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효율성만을 따지지 않았고 부대원들의 복지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할머니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무거운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스미스 대위는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주방에 들어서자 그는 혼자서 조용히 김치를 담그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의 존재를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잠시 할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정성과 기술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스미스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대위님. 스미스 대위는 한국 전통 다과가 정성스럽게 담긴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특별히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작은 선물입니다.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고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고 눈에는 진정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천천히 온화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죠.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위는 그녀의 너그러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할머니는 갓 담근 김치 한 조각을 작은 접시에 담아 스미스 대위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맛보실래요? 오늘 아침에 막 담근 거예요. 스미스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김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화해의 시간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둘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코리안 푸드데이가 다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다양하게 준비되었죠. 식당은 아침부터 미군 병사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병사들은 긴 줄을 서서 맛있는 한식을 기다렸습니다. 정숙 할머니는 즐겁게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하고 환한 미소가 가득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미군 부대에 남아 수많은 군인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을 해줄 겁니다. 지금까지 구름 같은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